안녕하세요, 미르입니다. 네, 오늘도 그냥 잘까 하다가 비디오를 켰어요. 오늘이 벌써 5일이네요. 네, 오늘도 남편하고 같이 108배를 나란히 했고요. 청소기를 아침 저녁으로 돌리고 화장실도 청소를 했습니다. 이사 온 뒤로 거실 한 칸, 방 한 칸 이렇게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청소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블로그에 글을 두 편을 썼어요.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에, 하나는 티스토리에. 네. 그리고 저 검정펜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제가 쓰고 있는 검정펜은 이렇게 네 자루예요. 네 자루인가요? 한 자루 더 있는데? 이 네 가지 펜은 제가 현재 제일 자주 쓰고 있는 펜이고요. 일단 펜틀에서 나온 이 0.4mm, 보통 0.4에서 0.5mm를 써요. 너무 얇은 거는 작은 글씨를 쓰기에는 좋은데 조금 큰 글씨를 쓰기에는 좀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손에. 그래서 제일 적당한 느낌이 0.4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요 고무가 있어서 조금 더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펜이라서 벌써 몇 통째 쓰고 있는데 좀 얄쌍하죠.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0.4라도 이 펜 끝의 모양이 좀 달라요. 펜틀 같은 경우에는 좀 뭉툭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빼쪽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더 부드럽게 쓰이고 얘는 조금 더 이렇게 직선스럽게 써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딱딱하게 쓰여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조금 또박또박 쓰는 분들에게 조금 어울리는 펜인 것 같고, 이 펜은 조금 흘려 쓰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파일럿 제품인데 이거 자체는 펜 자체가 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살짝 고무 패드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두껍지 않아서 이렇게 얇게 감싸져 있어서 펜을 딱 봤을 때 되게 디자인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얘도 정말 제가 즐겨 쓰는 펜 중에 하나예요. 유니볼도 많이 잘 써지는 펜으로 알려져 있죠. 얘도 자주 쓰고 있어요. 제가 처음 북튜버 시작할 때 이제 필통 소개를 했었어요. 이 스마트핏 필통 소개를. 그래서 필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 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른 그냥 막 넣어서 쓸 수 있는 필통으로 바꿔서 썼는데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서 또 이걸 다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칼. 귀엽죠? 뒤에가 이 꼭다리가 항상 칼은 제가 잃어버리는데 휴대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라미 만년필. 네, 만년필도 뭐 일기 쓰거나 필사할 때 가끔 꺼내서 씁니다. 근데 저는 만년필도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이런 젤펜이 조금 더 마음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만년필은 보면 볼수록 되게 뭔가 영롱한 느낌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남편이 또 생일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의미가 각별해요. 제가 이걸로 첫 그 책 출판 계약할 때 이걸로 사인했었던 기억이 나요. 만년필은 약간 펜과는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래 쓰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갈색하고 회색 볼펜. 요거 이렇게 검은색, 회색, 갈색 다 쓰고 있죠. 근데 제가 펜 소개를 한동안 안 했던 거는 이제 다 일본 펜이라 네. 제가 몇 가지는 선물 받은 거고 몇 가지는 예전부터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심만 바꿔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한국이었다면 이런 일본 펜들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국산 펜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네, 일본 펜만 소개해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이걸 다 쓰면 일본 펜 말고 어떤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요 반대쪽에는 이런 USB, 지우개,
이 지우개는 언제부터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대학교 때부터 제 필통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우개 쓸 일이 잘 없으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여기 계속 오래 있네요. 그 다음에 샤프심. 이것도 가위. 가위를 어디 쓸까 싶은데 은근히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가위. 그다음에 형광펜도 여기다가 다 집어 넣을 수 있고, 얘도 정말로 한 10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색연필을 색깔별로 구하고 싶은데 이 호주에서는 팔지를 않네요. 이것도 대학 다닐 때 샀던 걸로 기억해요. 한번 사면 되게 오래 쓰는 편이에요. 딱 이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으로 오늘 한 일을 적겠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걷는 건 못했어요. 좀 집에만 있는데 왜 피곤한지. 그다음에 108배는 또 어김없이 빨간색으로 써줍니다. 요즘에 밖에서 운동하기 좀 그렇잖아요. 헬스장, 한국은 헬스장 문 닫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호주는 헬스장도 거의 문을 닫고 이래서 이럴 때는 참 108배를 할 수 있는 거, 요가를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리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서 108배는 딱 그 1.5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종교적 의미 이전에 어떤 운동 그리고 명상 효과까지 있어서 정말 시간 대비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은 요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새로 읽은 책은 없었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아틀가완 이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대신 문장이 굉장히 단문이고 짧고 그냥 단숨에 읽을 수 있어요. 빠르게. 책 읽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보다는 신경 끄기 기술 저는 그 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어 제목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욕이 약간 들어간 영문으로는 욕이 약간 들어간 제목인데 한국에서는 뭐뭐의 기술 이런 자기계발서가 잘 팔려서인지 완전히 의역돼서 제목이 지어졌는데 이런 게 또 외국에서는 트렌드인가 봐요. 한번 원제 찾아보세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욕이라. 그래도 오늘 이 정도 필기를 해봤어요. 네, 요게 제목이에요. 요거는 별표인데 삐 처리가 된 거죠. 요게 원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어떤 단어 중에 부단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단함,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냥 바쁘게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에 몰입해서 꾸준히 뭔가 계속 하는 행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어떤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잖아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처럼 나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얼른 움직여라. 이 얘기를 조금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런 비슷한 책으로는 저번 달에 제가 읽었던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도 이제 실천의 어떤 노하우를 설명해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학적, 경영학적 용어 같은 거를 좀 사용해서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회색으로 저의 생각을 써봤는데 요즘에 막 생각 중독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멈추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고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게 많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는 이유도 사실은 나 혼자서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게 참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독서 노트 자체가 내 머릿속에 계속 긍정적인 언어 아니면 조금 배움의 언어 같은 거를 계속 집어넣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파지티브 셀프 토크라고 했는데 셀프 토크라고 하면은 나 자신과의 대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이 나와의 대화니까. 그런 부정적인 대화 대신에 파지티브 셀프 토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저는 독서 노트라고 생각을 해서 부분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큼지막한 노트도 제가 7,000원 주고 산 매우 저렴하게 주고 산 몰스킨 노트인데요. 일기장으로 계속 쓰고 있고 요즘에는 그냥 공부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잡다하게.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한 부분은 이제 구글 CEO와 뭐 이런 키워드 타겟 뭐 이런 건데 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티스토리를 오픈했는데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새로운 어떤 그 글 쓰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뭔가 글을 쓰겠다는 뭔가 다른 원동력을 하나 찾게 된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네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를 할 때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유튜브를 할 때 제가 뭐 제목이나 뭐 그 아래 설명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튜브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소수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소소하게 그냥 취미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배워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아무튼 유튜브를 잘 보고 계신다면 네 광고도 좀 봐주시고 좋아요랑 그런 것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하면 제가 더 열심히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모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 메모가 나중에 어떻게 한 편의 글로 변신하는지 그것도 세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뵙겠습니다.